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백아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개인이고요. 곡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사를 쓰고 노래도 부르고 가끔씩 곡을 드리기도 하는 싱어송라이터 백아입니다. 백아님한테 우상이었던 앨범은 어떤 앨범?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아티스트는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 에픽하이였거든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에픽하이 노래 중에 정말 딱 대중픽이 강했던 우산이라는 노래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그 곡 하나를 CD로 듣고 싶어서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모아서 그 학원 근처에 음악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에픽하이 원 앨범 주세요. 해가지고 그 앨범을 샀어요. 사서 그때는 또 MP3라는 게 있기 때문에 MP3로 음원을 들었지만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가치를 되게 높게 사고 또 그 안에 글을 읽어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티스트의 땡스 투라는 걸 읽었는데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아티스트가 쓴 글에 대한 글의 힘과 곡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앨범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그 글을 보고 어린 나이인데도 무겁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 글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저런 아티스트가 돼야지 하고 되게 곡 퀄리티를 내 기본값으로 그때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하는 앨범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잔나비 선배님의 정규 1집 앨범 몽키호텔이라는 앨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음악을 오래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대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졸업은 다가오고 그러던 와중에 이왕 방황할 거면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귀로만 듣던 음악을 보러 갔어요. 그때 갔는데 정말 에너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상상 속으로만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너무 대단하고 거기서 뭔가 밀어놨던 내 계획들과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반성하고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한 시선으로 정말 완벽한 무대를 잘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싱어송라이터가 돼야겠다. 왜냐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곡 만들 수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게 부족해서 나는 안 될 거야. 했던 것들을 그냥 질렀어요. 그냥 그 좋은 감정에 좋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한번 질러봤어요. 실패해도 괜찮은 용기가 막 생기는 그런 무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공연 보고 나서 되게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다른 곡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제 곡을 좀 다듬어 갔던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질투가 나는 앨범이 있으실까요? 들을 때마다 질투가 나는 앨범이요? 사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어렵게 고른 앨범인데 아이유 선배님의 조각집 앨범들이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경이로워서 우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어? 너무 아름답다 하는 그런 경이로움에
장난스러운 질투?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또래 음악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분의 일대기를 다 보면서 커왔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없었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영향받는 장르가 포크다 보니까 들었는데 포크까지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고 너무 잘 어울렸고 또 그러면서 못하는 게 없는 제가 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라서 동경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노래가 좋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승열 선배님의 나라라는 곡이 있어요. 미생 OST로 쓰였던 노래인데요.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러니까 입시를 보고 뭔가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상태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위치, 갑자기 뒤늦게 막 찾아온 책임감들? 근데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그런 시절에서 뭔가 되게 무거웠던 하루가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이때도 음악을 그냥 습관적으로 찾았어요. 그러면서 음악하는 사람은 슬프면 슬픈 대로 곡을 쓰고 기쁘면 기쁜 대로 곡을 쓰는구나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되게 먼 곳이었는데 집에 가고 있었어요. 랜덤 재생을 돌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어디 앉아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랜덤이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디 강가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갑자기 싹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서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제 자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가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러고 계속 이렇게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이러고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앞에 계시던 대학생, 그 당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제 앞이 이렇게 훤했거든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근데 제 앞을 이렇게 가로주시는 거예요. 울라고. 정말. 그래서 그때 따뜻한 노래로 위로받으면서 네, 제가 보는 것도 너무 따뜻했어서 음악의 힘이 세상에 주는 힘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앨범이 아니고서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계시는 김광석 선배님 앨범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곡을 한 곡만 듣고 있어도 정말 많은 영감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곡으로 그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의 막 곡들도 생각이 나고 자꾸 그 가사 너머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의미가 남달랐던 향기라는 앨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저만의 그런 깃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세워두고 싶어가지고
나의 5년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5년의 집약체인 앨범인데요. 서로 다른 장르의 두 곡이 있는 싱글 앨범이에요. 향기와 오류라는 곡이고요. 이 음악을 해서 맞고 저 음악을 해서 틀리고 이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결과는 하나는 오류고 하나는 향기다 해서 두 곡을 담은 싱글이고요. 저의 성장을 담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곡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앨범은 소통이자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방구석 음악가가 잘 어울리는 정말 내향적인 사람인데 앨범 활동 그리고 앨범을 만들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활동으로 피드백을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볼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소통이자 친구라고 생각해요.